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키스나에서 사회도 맡은 김주덕입니다. 기도원 날씨에 전국에서 많은 청소년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법 제도가 그동안 민주 세력에 의해서 수없이 사법 개혁을 외쳤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여전히 상당히 낙후된 상태고 고쳐야 될, 개선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은 그런 영역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제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점점 그런 어떤 개혁 주체 세력이 약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황무지에서 오늘 발표해 주실 문영식 변호사님께서 10년 전부터 대법원의 상고 제도가 헌법 위반이다. 그리고 매우 잘못된 악법이다. 그냥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해도 판결문조차 쓰지 않고 그냥 심리 부족해 판결문을 끝내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문 변호사님이 혼자 아주 그냥 사제를 다 털어가면서 다른 사건을 일치 안 하고 이 사건에 매달려서 헌법소원을 마치고 이런 투쟁을 외롭게 벌이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중요한 세미나는 법원 행정처나 법무부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아무도 그렇게 안 왔어요. 하나도 없이 쓰시는 변호사 몇 분이 앞장서서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미나가 기회가 돼서 이 상고심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너희도 국민들이 알리고 빠른 시간 내에 헌법재판소에서 의원 결정을 해주던가 국회에서 알아서 법을 고치든가 해가지고 그런 제도가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를 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주신 하창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전에 양해가 없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격려사라고 할까, 축사라고 할까,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호 대한변호사협회장님은 정말 제가 오랜 법전 생활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훌륭하신 변호사 협회장님을 지내셨습니다. 그야말로 변호사들 직역 확대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투쟁도 하시고 법조인의 어떤 정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훌륭하십니다. 우리
하창호 변호사 협회장이 떠난 이후에는 저희가 옆에서 볼 때 대한변호사협회가 별로 뭐 하는 일이 없어요. 무슨 성명을 내는 것도 아니고 뭐 투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우리 하창호 그 대한변호사협회장님을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창호 변호사입니다. 제보고 뭐 이렇게 한 말씀을 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거 예정에 없던 것이면 오늘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온 것도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문형식 변호사님께서 그 대법원 재판제도의 문제점에 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법적인 표현까지 지금 오고 계시는데 뭐 제가도 조금 도움이 될까 하고 생각해서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법조계의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죠. 우리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장관들에게 이끈 카르텔을 깨야 된다. 지금 국정에 지금 제일 큰 목표는 자기들끼리 해먹는 것. 이거 깨야 된다. 그렇게 일반 행정의 어떤 지침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대통령께서 자기가 법조인 출신인데도 이 법조계의 이끈 카르텔을 깨는 데는 왜 이렇게 좀 무관심한가, 좀 안 살펴보시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법조계의 이끈 카르텔이 정말 무지막지하거든요. 이거는 뭐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곧 현직에서 나온 사람, 정관예우가 아닌 사람, 이런 그 한국사들이 그냥 해먹는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정관예우고요. 제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취임하면서부터 내세우는 것이 이 정관예우 이거 다 파야 돼요. 정관예우가 아니고 이게 정관비리다. 자기들끼리 그냥 가죽이에요. 나온 사람은 그 정관예우 받아서 돈을 그냥 받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이 서울 변호사 회장을 하면서 실제로 접수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 너무 심해요. 정관예우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거 좀 타파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만든 것이 법관평가제도를 제가 2008년도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관평가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정착이 됐어요. 처음에는 난리가 났었죠. 어떻게 변호사가 법관을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다. 언론이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제가 다 잠재우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관평가제도.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법관도 평가하고 공정한 재판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변호사 협회장이 되었을 때는 이거 정관예우 타파해야 된다. 왜 대법관 출신들이 이 대법원 사건을 휩쓸면서 그 도장값, 이 도장값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이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성명서도 내고 분석도 하고 있는데 도장값 아무 내용도 모르고 대법관 출신이 1년만 빌려주고 도장만 찍어주면 한 건에 5천만 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슈화 해가지고 대법관은 변호사 개혁하지 마라. 대법관은 무슨 최고의 명예직인데 그 대법관하고 나온 사람이 전 세계에서 변호사 개업에서 돈 버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가 사건을 분석해 보니까 대법원 사건에 변호사가 소송 대리를 하는 사건의 80%를 전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80%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한 6, 7명이요. 전체 대부분 소송 대의 사건의 한 1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입건 카르텔이지 뭐가 입건 카르텔이야? 왜 이게 가능하냐? 아니 대법관들이 그렇게 봐주고 있으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나왔을 텐데 통계 나온 걸 가지고 제가 언론에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떠나고 대한변협을 떠나고 난 이후에 제가 있을 때는 그래서 대법관 출신들이 변호사 개혁을 못했습니다. 왜? 변호사 개혁하면 제가 바로 그냥 막 때리고 언론에 공개해버립니다.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떠나고 난 후에는 뭐 후임자들이 그냥 뭐 봐주고 또 덮어주고 하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따뜻하게 나와가지고 대법관 출신들이요 변호사 개혁. 이거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법제도 개선, 대부분 사법제도 개선, 제가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굉장히 총론을 많이 했습니다. 또 2년간 계속해서 결국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뭐 사법적폐 원리도 했습니다만 제가 왜 그렇게 됐냐면 또 상고법은 만드는데 제가 반대했거든요. 상고법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신급이요 40대입니다. 40대. 한국을 더 늘어나고 국민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거 안 그래도 지금 재판제도 늘려 죽겠는데 신급 하나 더 늘려가지고 40대로 만들면요 재판 결과, 최종 결과를 못 봅니다. 언제 봅니까 이거? 재판이 지연돼서 우리나라 대법원의 재판제도 개선이 할 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실무에서 직접 경험하고 통계도 이제 추출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이 대법원 재판 내역의 큰 문제들을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변협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서울 변호사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건 국민들이 죽든 살든 그만 내하고 상관없다. 변협하고 상관없다. 우리는 변호사들 우리 것만 잘 챙깁니다. 이거 안 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는 대법원 재판 제도를 개선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문영식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심리 불속행 제도. 이것도 제가 통역내 봤습니다. 심리 불속행제도. 어떻게 내느냐?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맡았을 때의 심리 불속행하는 비율과 일반 국민이 본인이 하거나 또는 대법관 아닌 변호사들이 했을 때의 심리 불속행 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대법관 출신의 심리 불속행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높? 이게 바로 입건 카르텔이죠. 자기들끼리 봐주는 거죠. 대법관 출신을 나와서 돈 벌 도장값 하나에 5천만 원 받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심리 불속행 제도가요. 제가 이거 옛날부터 이렇게 다 봐야 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만은 관심이 없어요. 변호사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문영식 변호사님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아주 정말 적극적 면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도 소송을 내시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오늘 아마 문영식 변호사님께서 법리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대로 와서 대항하면 대법관들, 헌법재판관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오늘 발표를 계기해서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문영식 변호사님께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영식 변호사님께서 주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주제 발표 제목은 대법원 심리 불속행 항고 이후 불기재 조선고 항고 기각 판결 남발의 위헌 및 위법에 관한 주제입니다. 문영식 변호사님께서는 일찍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사법시험 의외로 합격하셔서 사법연수를 마치시고 근법무관 그리고 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출산 바 있어서 변호사 계약을 하셔서 지금까지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 주제 발표를 우선 시작하시고 질문은 다 끝난 다음에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민정식 변호사님을 위해서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분위기가 아니고 지금 가운데로 참석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래도 30년 동안 대한민국 법정 중에서 법률으로 얘기 안 한 정말 비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로 하는 겁니다. 절대 보시기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특별히 여기 오신 분들은 정의감이 투철하시고 우리나라가 잘못됐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한 건 한 2년 됩니다. 사건 수임을 안 하고 이거만 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10건의 위헌소원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또 위헌부분 심판 재청 신청을 2건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한 10건 이상을 공개비론 요청을 했는데 일체 대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법원에도 왜 이런 법을 엉터리법을 만들었는가 그 법을 만들 때 그 안을 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는데 5년 지나면 폐기한다고 그러면서 안 줍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국민의 그 기본권을 박탈하는 법을 만들어서 놓고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무슨 장난을 쳤는지 알아보려고 그걸 연구하니까 이게 6.3만 때도 아니고 94년도입니다. 그때는 이미 민주화가 돼서 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한 이때로 그때 장난들을 쳐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때 대법원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가가지고 3개월 만에 만들었어요.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하면 안 된다고 명예가 싸우는데 그거 11개월. 그런데 이 지금 법은 1994년 4월 15일 날 대법원에서 법을 만들어서 국회로 보냈습니다. 불과 3개월 만 94년 7월 15일 날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이게 지금 그 통과되는 과정을 얼마나 국민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장난들을 쳤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헌법재판소하고 또 헌법재판소 구조가 여러분 아시지만 대부분이 법조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대법원장이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대법원장이 뭔데 사법시험 됐다는 이유만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 뭔데 자기가 3명을 지명합니까? 그런데 87년도에 대한민국 헌법을 새로 그 육공하고 헌법을 만들면서 그것도 불과 1.29 선언 나오고 나서 한 3개월 만에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갈라먹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한 것도 갈라먹고 지금 헌법 가장 그 최고 규범인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대통령이 3명 지명하고 국회가 3명 지명하고 또 사법부라고 하면서 3명 지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이 최고기관입니다. 최고기관이고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그 하위에 있는 법률을 다루는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는 거 아무런 통제도 안 받고 무조건 지명한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 아무 제재도 없이 헌법에 이런 엉터리 헌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30년을 그냥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은 어디서 속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변호사 사무실을 이제 그만할까 나이가 들어서 제가 이 문제를 제가 아니면 한국 관심도 없고 그냥 하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슨 고통을 받더라도 하자 해서 지금까지 온 결과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요, 여러분들 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신입 부속행해서 그 이유도 안 쓰고 1년에 10,000건 이상 민사사건만 민사사건만 해서 10,000건 이상 이거를 아무 이유도 안 쓰고 그러고서 그냥 기각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한창모 회장님 말씀한 대로 특정 일부 수사에 나가면 신입 부속행이 안 됩니다. 그거는 한창모 회장님이 직접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밝혀낸 사실입니다. 지금은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아까 하창모 회장이 반대했던 상고법원을 만들어서 상고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자기들은 그 대법관이라고 해서 비꾸라고 행사를 하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또 거기다 또 밑에 보안을 깔아놓고 그러고서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처럼 하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한 우리 하창모 회장님하고 그 당시에 그 부회장이 제 동생 문성식 변호사도 같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때 그것이 실패를 하니까 그때 이 대법원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 지금까지는 신입 부속행 비율이 상고사건의 60%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상고법원이 우리 하창모 회장님이나 국민들이 절대 반대하고 또 청와대에서도 반대하고 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러니까 80%로 올리자. 이렇게 해서 마치 이게 무슨 군사 작전에서 고지전명하듯이요. 국민의 기본권을 60% 박탈하는 걸 80%로 박탈하자고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고 허가제에 폐지된 그것처럼 똑같이 운영을 하자. 이렇게 문서를 만들었어요. 이건 쿠데타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뭔데 지 멋대로 해갖고 60%에서 80% 올리고 거기서 당해서 넘어가는 그 피해자는 생각도 없어요. 저는. 승진한다고 만드는 거예요. 하창모 회사한테 줬다고. 그 말이나 됩니까? 제정신입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대법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워낙 권세가 세고 하니까 대부분이 말을 해야 될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뭘 당했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당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여튼 그분이 또 권력농단을 했다고 해서 사업권력농단을 했다고 해서 구속돼가지고 재판받으니까 실제로 그걸 수행한 사람은 80% 올린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비밀문서로 돼 있었는데 이걸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거를 그 전에 있는 대법원 세력들한테 흠집내려고 그 문서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갖고 발표해서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60%에서 80% 하니까 무슨 라면가 보이듯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게 실제로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아무 이유도 안 쓰고 하는 일이 60%에서 80%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늘어나갖고 이것이 10,000건이 넘어왔어. 10,000건이 넘어왔는데 지금 그 비율을 더 끌어오시려고 하고 더 공부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그 회장님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 착취죠. 아까 그 도장값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장값을 누가 주는 겁니까? 의뢰인이 주나요? 아닙니다. 그 소송에 패소한 사람의 돈을 뺏어서 갈라가는 거예요. 완전한 착취구조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어야지 왜 전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넘겨버려요. 지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새는 키오스크라고 해서 먼저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 주문합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이 음식을 안 주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음식 달라니까 돈을 또 내라 해서 또 결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세 번째 나가서 갔더니 아니 세 번째 날에는 그 주인한테 연락 왔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 음식값도 내놓으라고 해서 강제로 뺏어왔습니다. 이건 사기죄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꽂은 건 문제입니다. 광고죄죠. 지금 대법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요점을 말씀드리면 상고를 하려면 일시 인지에게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새 그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서울 시내 아파트 값이 중위 가격이 10억이지 않습니까? 10억이면 일시 인지대를 얼마를 내야 되냐면 4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에 항소하려면 50%를 더 내야 되고 대법원에 항소하려면 2배 내야 됩니다. 그러면 8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음식 먹기 위해서 8,000원을 낸 게 아니고 8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심리 불속행위가 됩니다. 거기에 그 변호사 또 선임해서 상고유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수는 빼고 합니다. 이래서 아무 이유도 안 쓰고 하니까 분손이 터져서 재심 청구합니다. 그럼 재심 청구하면 또 800만 원 또 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심리 불속행한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다. 요것도 한글로 써버려요. 그리고 돈 안 돌려줘요. 800만 원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신고를 해놓고 자기 이유를 안 써가지고 답답해서 도대체 질거리 줘야지 하고서 억울하니까 또 변호사 선임해서 재심 청구했더니 재심 청구에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혼소송을 내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당해도 그렇게 괜찮다고 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소송에서 10억짜리 소송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그거지만 아니 그 세류를 쓰는데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사인만 하는 거야. 인습자. 이유는요.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문장이. 이렇게 해놓고 이름만 쓰고서 800만 원 먹고 400만 원 먹고 처음에는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심리불속행할 때 그냥 다 800만 원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도 뭐라 그러니까 10년 지나서 반만 돌려준다. 아무것도 안 쓰고 400만 원 먹으면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재판을 당했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 변호사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원래 법안 제시할 때도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도 통설입니다. 그냥 대법원에서 이게 심리불속행 요건이 되는 거 안 되는 거만 판단할 뿐이지 상대방이 무슨 답변서를 쓰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변호사 보수까지도 물어내라고. 그 상대방 변호사 보수를 그냥 이유도 없이 진 사람이 재심 청구에서도 또 주고 이런 사람이 상대방 보수까지 또 물어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당 주인인 경우처럼 그날 갔더니 쫓아내고 두 번째 갔더니 또 쫓아내고 세 번째 갔더니 옆집에서 구경하던 사람 식당값까지 음식값까지 또 먹어달라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심리불속행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헌법적인 논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매년 근 10건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30년.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거짓말을 써놓고 이게 합헌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헌법적 논의가 옛날에 끝났다. 그리고 사정적이 없다. 그러니까 기각이다.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그래서 제가 헌법소원 3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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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내고서 우리 한 10차례에 걸쳐서 공개론을 한다. 한 번도 안 한 공개론을 한다. 이렇게 국민들을 난타하면서 왜 이 제도에 대해서는 딴 데는 그렇게 하면서 이건 안 하냐 해가지고 10번을 했지만 전혀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낼 겁니다. 앞으로. 지금 이게 완전한 국민 착취로 가져놓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건이 많다고. 사건이 많은데 이거 없사건이 했어. 근데 옛날에도 81년도에 1월 달에 그때 그 비상계엄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5공화국 헌법에서 그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비상계엄이 1981년도 2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3월 달서부터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이 새로 또 대통령이 취임했는데요. 그 바로 비상계엄 하에서 지금 상부 허가제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국회에서 한 게 아니라 국회가 아닌 기구가 대법원이나 오늘까 좀 딱 해서 상부 허가제를 만들었어요. 그러고서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90%를 상부 불허가 했습니다. 그랬다가 90년도에 이르러서 대법원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 그 상고 허가제를 재미를 붙여서 이것을 아예 민사소송법에 넣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가 국민들이 역풍을 받아가지고 아예 폐지됐습니다. 그게 90년 1월달에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그 폐지돼갖고 대법관 중에서 바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계속 흘러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94년도에 일어나서 일부 국회의원들하고 결탁을 해서 이 법을 만들었어요.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양이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여러분한테 일일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4시 10분 전까지는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마음이 급해서 요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좀 계획을 바꿨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부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전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제가 2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거치면서 수집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얼마든지 근거를 제시하라면 다 제시하고 여기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폐지되고 나서 4년 지나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분들이 지금 쓸데없이 사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남산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산고만이라도 맡겨달라. 이래가지고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다른 거는 틀림없이 한글 일부를 쓸 테니까. 그러니까 남산고만 맡겨라. 쓸데없는 상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법을 만들었어요. 3개월 만에 만들었습니다. 그 법률을 이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법률 만드는 과정에서 우수한 장난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 법조인 중에 아무도 없어요. 대단했습니다. 요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히게 보십니다. 지금 이렇게 놓고 지금 아까 하창 회장님 2015년도에 상고 이 법안 반대해서 이제 못하고 말았는데 2014년도에는 무슨 짓을 했냐면 이 심리불속행에 맛을 들여서 국민들 여론도 잘 수준을 안 하고 잘 모르는 상태에 형사소송법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도 거의 똑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380조 상고기각절단 제2항입니다. 상고장 및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상고 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데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게 한다. 이런 조항을 넣었어요. 많은 국민들이 이런 조항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 형사재판을 받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좀 약자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억울한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이건 아예 여론도 안 찹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형사사건에서도 무시한 사건들이 이런 식으로 결정으로요. 이거 판결도 아니고 결정으로 제가 기각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무리 죄를 졌어도 말로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법의 보호입니까? 대법원에서요 판결 이유를 써야 된다는 것은 그 사건 자체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법이 뭔가를 찾아내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급심을 감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법사위 회의록에도 나오는데 위에서 대법원에서 기록을 열심히 보고 하급심이 잘못한 걸 찾아내서 너 잘못했다고 파기를 하면 자존심이 강한 하급심 판사들이 절절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러니까 열심히 하죠. 그런데 감독을 이 심리부속행은 감독권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대법관들이 하는 행태를 재판 연구관들이 보고 배웁니다. 아, 재판 대충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30년 동안 연구관 하다가 나와서 부장판사 재판장을 합니다. 뭘 보고 배워가지고서 재판을 했겠어요. 그러나 옛날서부터 그 법원의 독재 권력하고 싸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그래도 남아가지고 2016년까지는 이 악법이 만들어졌어도 그래도 남용이 좀 덜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부터는 이게 대한민국이 국가 기강이 무너지면서 이 사법부도 그 틈을 노려서 아까 말씀드린 그 퍼센테이지를 높이고 이러면서 일을 안 하자는 분위기로 이렇게 가면서 퍼센테이지가 계속 올라가니까 하고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아니 이렇게 판결하거나 저렇게 판결하거나 대법원에서 무조건 심리부속행위 못 걸리니까 아무렇게나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증인 신청하거나 해도 안 받아줍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1심에서 2심에서 재판을 어떻게 하는 거고 판결 이유를 엉망했습니다. 이것을 감독하고 실행해야 될 것이 대법관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사건보다도 그런 식으로 감독을 받는다고 할 때 1, 2심 재판장들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관한테 찍히면 그 사람은 법원에서 출세를 못하고 나중에 대법관도 안 되니까 대법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열심히 그냥 하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리고 판결 잘 쓴다고 해가지고 고등부장 되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까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입니다. 대충. 그 다음에 또 경력법관을 뽑아보니까 경력법관들이 재판장 말 듣지도 않습니다. 그럼 판결 이유를 갖다가 잘 혼자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요새 경력법관이라고 해서 면접을 해서 뽑습니다. 변호사를 하다가 그 사람이 왜 법관을 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변호사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쉬어왔습니다. 판사 직업을 변호사들이 놀자판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법원이 만들었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이 심리불속행 이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무려 지금 30년 동안 특례법이라고 만든 거고 그럼 특례지 않습니까? 그럼 몇 년 안에 고쳐야 되잖아요. 이거 30년을 두고 그냥 내버려둡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주요 세력들이 서민들 가르쳐하는데 이해가 엉통이 돼서 그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이제 하나하나 짧게 그 증거를 제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이시죠?
1심에서 증거도 안 받아주고 증인 신청을 해도 안 하고 서중조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결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빼고 판결을 한다면서 그 판결에서 기피를 했습니다. 기피 신청을 했더니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재항고를 개각한다. 재항고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4조에 의해서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그 5조에 의해서 관여대법관 일치되는 기준으로 중과 같이 결정한다. 세상에 이런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재판 받아도 이렇게 할 건가요? 자기는 재판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법관들은. 보세요.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면 왜 이유 없는지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항고 주장을 뭘 했는지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말도 안 쓰고 왜 이유 없는지도 안 쓰고 그냥 무조건 되고 명백하다고. 이 무슨 장난 아니에요? 이게 판결입니까? 이 대법관들이 이렇게 하는 행태. 그 특례법 제7조 4조 이렇게 해도 된다고 써놨다고. 해도 된다고. 원래 이렇게 한다고 안 했어요.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국회의원들하고 짜고 장난쳐갖고 법을 이상하게 비틀어놓고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볼 때는 명백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써. 대한민국은요 지금 논리가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국입니다. 결론만 말해갖고 너 나쁜 놈 이래버립니다. 왜 나쁘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서로 나쁘다고 그래요. 지금 그 양평의 고속도로 갖고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금조금 따져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 나쁜 놈, 너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양평에서만 벌어지니까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 근저의 뿌리에 우리나라 그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최종 기구는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이 똑바로 서 있을 때는 나라가 안정이 되고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거죠. 근데 대법원에서 하루쉬면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엉터리 같은 짓을 해도 그냥 네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재판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한테. 재판을 안 하고 엉터리로 하는 사람 그냥 재판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법 제5조에 의해서요. 5조 이렇게 하고 써있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심 판사도 안 봅니다. 연구관 혼자 하나 보고 아무도 안 봐요. 합의한 적도 없어요. 허위 공문서입니다. 관여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모든 뒤에 보여드릴 모든 판결문에 심리부속행 판결문에 이다로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쓰는 거예요. 자, 다음. 그래서 이런 심판 대청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이랬더니 이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 이게 아까 그 식당 예를 들었는데 식당 주인이 돈만 받아놓고 그냥 쫓아내면서 나가면 아니 밥을 줘야 될 거 아니냐? 무슨 네가 막 밥을 먹어? 그거하고 다릅니까? 이런 식의 재판을 30년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따지질 않아요. 우리나라가 사회화의 큰 문제가 어느 정도 연구하고 따라가다가 좀 복잡하거나 애매하게 나오면 아무것도 안 써버립니다. 법률학 서적도 되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좀 웃긴 거예요.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 이따구 짓을 하면서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법치주의입니까? 다음. 이게 금년에 나온 판결들이에요. 또 올릴까요? 또 다음 장. 그 다음 페이지. 마우스가 조금 우측으로 보이지. 지금 자원봉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게요. 그래서 보여드리겠지만 다 똑같아요.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요. 그냥 대법관 혼자서 결정합니다.
심리 불속행이요. 높다고 깨봐 무슨 재판을 받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참고기 요소를 잘 써도 그냥 심리 불속행. 그런데 4개월이 지나면 못하게 돼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나면 못하게 돼 있는데 안 돼요? 그럼 그 다음 거를 조금 근데 그 4개월 안에 안 하면 이유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3개월 좀 지나면 무대기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4개월 지나면 이유를 써야 되니까. 그 기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제가 느끼기에는 기사 쓰는 거예요. 취재하는 것보다. 자, 다시 돌아가서 말하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이거 좀. 참, 이거 보세요.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이 상고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사유이란 강포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가 보다. 이게 아무것도 안 한 상대방 변호사 비용 물어주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명과 같이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부터 집중적으로 이걸 분석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이 상고심 절차에 관해서 심리 불속행하라는 거는요. 이게 이 재판관은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이런 요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이 맞다 안 맞다 하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 1항 1호에서 1호에 나오는 그 상고 사유를 안 쓰면 심리를 속행을 하고 제대로 써놓으면 심리를 속행한다는 법입니다. 자체가. 그런데 만약에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 심리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기각을 하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거기.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대법원에서는 토론을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다 재판 기록만 갖고 종이만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종이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리를 다 끝났다는 얘기는 기록을 다 읽어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심리가 끝난 겁니다. 기록 다 읽어봤으면. 그러면 기록 다 읽어봤으면 다 읽었으니까 심리가 끝난 거죠. 그럼 판결 이유를 써야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봤다고.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을요, 30년을 쓴 거예요, 30년. 지금 이게 증거로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그 대법관은 박시환 대법관이 끝나고 나서 인터뷰하는데 1분 30초에 합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신불세 사건은 합의가 안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대법관이 보지도 않아요. 영부가 혼자 봐서 이거 신불입니다. 아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이렇게 했는데 이 사건 기록을 여기 위로 좀 올려주실래요? 자, 이렇게 이쪽. 아니, 잠깐만. 아니야. 밑에 대법관 이름 나오게. 자, 보세요. 2022년 4월 28일입니다. 박정아, 김선수, 루테아기가 이제 다시 아까 거기로. 자, 다 읽어봤다 썼습니다. 거짓말이죠. 이 사람들 중에 이거 읽어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거짓말이죠. 그런데 상고에 관한 주장은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 여기 제가 상고에 썼었는데 1호에서 5호까지 다 찍어서 썼어요. 다 찍어서 썼어요. 그런데 포함하지 않다고 썼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도둑놈도 있어요? 자기 사건이면 자기 부모가 이걸 당하면 이렇게 썼겠습니까?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또 이유가 없다는 이런 판시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심리불속행을 하려면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만 심리불속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소송 요건에 관한 판단이야 똑같아. 본안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주장이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너는 재판받을 자격이 없다 하는 게 요건 판단인데요. 지금 포함하지 않으면 그때 이제 기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무 사람이 참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 불속행 사유에 해당돼서 신불 기각도 되고 아니면 네 주장이 다음 틀어져서 기각이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양다리 걸쳐갖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 상고심 특례법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는 이유가 없다라는 판시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쓰냐?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위장하는 겁니다. 국민들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 바보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법조인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제가 다 근거 제시할 수가 있어요. 이유가 없다고 그 다음에 인정된다는 문제입니다. 이 인정된다는 문구가 아까 말씀드린 그 50 시절에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급조해서 만든 그 상고 허가제 거기에 있던 문구입니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으면 상고로 불어간다. 이걸 가지고 대법원에서 신나게 90%를 다 상고 불어가 있어요. 그랬는데 90년대 그 폐지되고 94년대 새로 법을 만들면서는 이렇게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한다. 그래서 만약에 1호 내지 6호의 사유를 주장하기만 하면 반드시 판결 이유를 쓴다. 이렇게 그 당시 대법원에 있던 수뇌부가 그렇게 말했고 그 당시에 법을 만들 때 법원 행정처장하던 최종영 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공개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뜻이다. 반드시 쓴다. 이 문헌적인 근거를 제가 다 찾았습니다. 다 있습니다. 무조건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듭거듭했습니다. 이걸 바로 그 직전에 7월 1일 날 공청회를 했습니다. 아주 비겁하게 이 사람들이 하는 척하면서 공청회를 했는데 국회가 그 4년 하면서 전반기 후반기 상임이 바뀌지 않습니까? 7월 1일이 94년 7월 1일이 전반기 후반기 바뀌는 날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 6명이 그날 처음 법사위원회에 새로 배치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알겠어요? 더군다나 이건 3개월 전에 갑자기 이렇게 법이 넘어간 건데 이래갖고 공청회를 하는데 그 공청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법원 수뇌부가 참석해요. 반드시 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7월 12일 날 법사위를 합니다. 그 법사위를 하면서도 반드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 법사위 회의로 있습니다. 국회의로.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최종영 선생님 나중에 이분이 대법원장이 되셨습니다만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그렇게 돼 있고 국회의원들도 다 그런 추궁을 했습니다. 반드시 쓰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이렇게 공청회 때 그렇게 나가서 했어요. 그때 발표한 사람이 박원순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서울시장 했던 박원순 변호사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중에는 또 그렇게 안 할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대단한 힘을 써가지고서 무조건 안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반대한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무조건 쓴다. 1호 6호는 믿어달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갖고서는 그 당시에 한 야당 국회의원이 축조심의하자. 그런데 이게 7월 1일 날 공청회 할 때 이 법안하고요. 그 당시 있었던 법안하고 공청회 당시 논하주는 이의문에 나오는 법안하고 7월 12일 날 그 법사위 할 때의 법안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조순영 국회의원이 축조심의하자였습니다. 그날 처음 배치된 사람. 그랬더니 박희태 법사위원장하고 이제 그 소위위원장이 이건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만든 거니까 오죽 잘 만들었습니까? 그냥 갑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조순영 의원이 그 무슨 소리요? 나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만들 때 축조심의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축조심의가 아시다시피 법안 다 하나씩 한 글자씩 읽어보고
이건 국민의 생명하고 신체 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자는 게 법칙이지 않습니까? 법을 만드는데 국회의원들이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통과시키자 했어요. 그런데 조전영 의원이 반대했는데 다른 국회의원들은요, 읽어보지 않은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는 남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 이상의 법사위원들이 변호사들. 근데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떨어지면 또 변호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 편입니다, 그냥 또. 그냥 조전영 의원이 묵살되고 그냥 나옵시다. 이렇게 해서 7월 12일 날 그럼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버린 거예요. 읽어보지도 않고. 이런 엉터리법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이틀 후입니다. 7월 14일 날 본회의에 통과시켰어요. 이게 지금 날리는 거 만드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법치주의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우려먹을 때 우려먹었습니다. 이게 상고심설자 특례법이 아니라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법입니다. 이래서 마음대로 지금 주신 대로만 일이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거기에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변호사들이 또 꼼짝도 못하게 잘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데 나갔는데 3개월 정도 되면 전전긍긍합니다. 상고인들 비상고인. 왜냐하면 이건 법정에 선고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당신 심리 불속행이냐? 그러니까 이게 언제 올지, 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일요일에 올지 잠을 못 잡니다, 변호사들이. 그런데도 덤비지 못해, 무서워서. 그게 오늘날 대한변협이고요. 서울 변호사 회입니다. 덤비지를 못해. 무서워서. 왜냐하면 자기가 넣었다가 신불 당할까봐. 그런데 얘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많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자, 여기서 이제 그 주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명백한 거짓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것도 거짓말. 그 다음에 이유가 없다는 것은 이건 월권입니다. 자기 권한, 대법관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유가 없다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인정된다는 부분은 요건 아까 그 상고 허가제에 인정된다는 조문을 넣는데 이 법을 아까 축조심의를 안 한 이유가요. 거기에다 인정된다는 요거 문구를 몰래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면 이 인정된다가 이게 밝혀지면 야 이거 빼라. 있으면 무조건 쓰고 없으면 쓰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물 인정을 하냐 또. 그런데 법률 안만 그렇게 인정되는 해놓고요. 제한 이유나 인재원이 국회에서 설명할 때는 있는 때는 반드시 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대법원에 있는 주요 간부들이 논문이든 뭐든 해서 전부 다 그렇게 말했어요. 있으면 무조건 쓴다. 거기다가 이 인정된다는 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 인정된다는 조문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장을 이걸 밝힌 건 이때까지 3년도 아무도 없고 제가 밝혀낸 거예요. 다 찾아갖고 왜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을 하는지를 찾은 결과가 요 인정된다. 이걸 국회에서 장난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세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분이면 800만 원을 주고 재판받고 한다는 건 좀 써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꼭 이겨야 된다는 얘기 아니고 납득가는 이유를 좀 써달라. 1심, 2심 판사 못 믿겠으니까 하동태를 써가지고 오죽하면 상고를 했겠어요. 근데 상고를 많이 하니까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했고 그걸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언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누차 말을 해도 일체 보도 안 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요청했던 거고 공개시책으로 오늘 이 세미나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딴 걸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인정된다는 것이 정말로 나쁜 놈들이고 이게 허위공선 이유가 없다. 상고를 해갖고 엉터리로 재판을 상고를 했는데 이유가 없다고 그걸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가 없다는 말을 쓰라는 말은 없어요. 법 조문에.
그런데 왜 이유가 없다고 쓰는지 아세요? 이걸 상고 허가제 때문에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이걸 판결 이유를 다 쓴다 그러면서 이건 결정이 아니고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좀 거꾸로. 아니, 거꾸로. 아니. 한 장만 우유를. 판결을 하고 판결. 자, 이렇게 해갖고요. 모든 걸 다 판결이라고. 근데 법률에 판결에는 모두 이유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양방의 주장 공격 방법에 의해서 납득가는 이유를 설명을 써라. 반드시 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안 쓰는 경우는 결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상고허가제 때는 결정을 했어요. 아까 불러드린 이 지금 형사소송법에도 심리부속행 조항을 넣어놨는데 그거는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판결을 왜 했냐면 그때 워낙 반대를 하니까 90년대 폐지된 걸 다시 부활시키니까 이걸 또 그럴 것이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결정 안 하고 판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되면 무조건 써. 이렇게 우겨가지고 판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유를 써야 되잖아요. 처음에 그 최준용 대법원장이 되시고 나서 그분이 이제 법원 행정처장 하다가 국회에서 그 약속을 대부분 약속을 항상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준용 대법원장께서 퇴임하실 때까지는요 그래도 크게 안 벗어났습니다. 40%인지 한 50%가 심리구속행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한 약속이 있으니까 대법원에서 함부로 막 장난질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납득하는 선에서 이루어졌는데 똑같은 법을 놔두고 그분이 퇴임한 이후부터 살살살살 이렇게 비율이 올라가고 지멋대로 하더니 급기야는 뭐 60%에서 80% 올립시다. 아니 그때 이제 이런 문제가 보도가 터지니까 그때 김현 변호사협회 회장이 인터뷰에서 이랬습니다. 아니 사건마다 결정을 해야지. 사건 이유가 있으면 쓰는 거고 없으면 안 쓰는 거지. 무슨 60% 80%의 비율을 지금 멋대로 조정하냐. 그렇습니다. 지금 비율을 멋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게 위헌이라는 거죠. 아니 대법원이 지금 멋대로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대법관이 그 중요한 그 생사가 달려있고 전 재산이 달려있고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그런 소송에서 시를 멋대로 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자 다음 번 이래서 억울해서 재심 청구를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재심 청구해가지고 민지대 2회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심리분석회는 3개월만 했지 않습니까? 4개월 안에 안 합니다. 그런데 재심 청구에 대해서는 대꾸를 안 하고 처방을 하다가 좀 올릴래요? 1년 1개월 지나서 뭐라고 판결 썼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잠깐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2023년 금년 6월 29일입니다. 지난달에. 잠깐 천천히. 다시 잠깐.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한 내일부터. 아까 말한 대로 두 번째 날 가서 또 돈을 냈는데 너 그냥 집에 가 자식아. 그럼 똑같은 그 식당 주인하고 다르니까. 자, 여기 또 뭐라고 썼는가 보여드릴게요. 재심 청구 이유를 판단한다. 이 부분에는 심리불속행 조항이 재심 사건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러니까는 고백을 못 쓰겠으니까 마치 하는 것처럼 해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불에는 선고를 안 하고 그냥 보냅니다. 그런데 요거는 법정에서 판결 선고를 한 거예요. 청구한 겁니다. 자, 재심 대상 판결이 상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와 생명법을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냐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 대상 판결이 상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하셨다. 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세요? 못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를요, 요 괄호, 이 괄호 열고 보세요. 대법원 2009년 2월 12일 선고 2008 제다 506 판결, 2017년 7월 18일 선고 2016 제도 506 판결에도 이따구로 써놨으니까 까불지 마. 이런데 2009년부터 한 게 아니에요. 90년대부터 이 판결 써놨습니다. 그 딴 걸 보면 여기에 딴 걸 써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썼어요. 아무것도 안 써서 너무 억울하니까 이 집에 또 2배 또 내고 800만 원 또 내고 써달라 좀. 뭐가 틀렸냐? 오죽하면 했겠어요. 그랬더니 1년 1개월을 봐놓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이유를 안 썼으니까 무슨 심리부족행위 이유를 썼으면 안 썼으면 막 그만이지 뭘 따져? 이게 재심입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재심소송도 패소자 또 보다가 아니 세상에 무슨 이유를 써야 돼. 아까 둘째 날 찾아간 식당 주인이 하나 꼴과 똑같어. 재심소송에 패소자면 이것도 거기서 옆에서 구경하는 딴 손님 식사비까지 물어내라고. 이게 대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식단값 10,000원이지만 이건 소송을 따르기 10억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장난질이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안 나가면 못하겠어요. 아까 우리 하이장님 말씀대로 대법관 출신 가서 설명 안 하면 문을 통과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링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걸 그냥 까먹는 거니까. 근데 법치주의라 하면 법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해놔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인정된다 이걸 갖다 섞여놓고 장관들을 치고 그러고서는 국회의원들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통과. 그 다음날 분명히 통과. 이걸 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것이 괜찮다. 이래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무수한 사람들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만 무조건 이유도 없어요. 대충 아무렇게나 썼습니다. 제가 이따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고서 그냥 한편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기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니들 마음대로 해라. 원래 그렇게 했습니다. 국회가 그렇게 했어요. 반드시 쓴다고 그 간부들이 그렇게 애걸복걸 해갖고 법안을 만들어 놓고 통과시켜놓고 지금 와서는 세상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주권자의 국민을 모독하는 이 판결을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재심청구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날에. 그랬더니 네 분이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네 분이. 그러면 그 전문이 그렇게 하면 그건 의원이다. 네 분. 근데 5분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이런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 재산, 생명, 신체 보장한 최고법원의 법관들입니다. 아까 다시 그걸 자, 요겁니다. 다시 얘기. 법관들 이름도 나오고. 자, 이게 지금 이동원, 조재열, 그 다음 민유수, 현대영. 지금 현재 있는 대법관 이 중에서 조재열 대법관은 이번 7월달에 퇴임입니다. 퇴임하면서 밀린 사건 싹쓸이 해서 청구해버린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이름은 이렇게 하겠어요? 자기 부모가 이렇게 송사 같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안 당하면 어떡하겠어요? 없는 거에 또 비도서라도 대법관 출신 이런 사람 선임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문을 통과를 못합니다. 재심 청구를 해서 또 내고 또 나고 아무 이유를 안 써요. 그걸 갖다가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조건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변론하자 하니까 무조건 못해. 이게 대한민국 현실의 법치주의입니다. 이 헌법 수호기관에 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 쭉 올렸어요.
자,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이 재심 청구에 대해서 이 부분을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무가내로 그냥 신고를 하면은 재심 청구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 쓴 거에 대해서 헌법소 보내니까 2012년 11월 4월 28일자 2009년 헌법 169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분의 위원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6명이 위원이라고 해야지 위원이 되기 때문에 5대4로 해서 합헌으로 됐습니다. 자, 여기서 쭉 이제 올려보세요, 살짝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 자, 여기서요. 이 다수결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게 이론인지. 이유 없어요. 무조건 되고 그냥 맞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토론을 없애버린 게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 무조건 우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난장판입니다. 자, 재판관 김동대, 모경련, 이정미 일부 반대 의견.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 의견. 이게 아까 말씀드린 취지예요. 그럼 말이 안 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자.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읽습니다.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에 관한 주장이 같은 항 제1호 내지 6호의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때 심리 불속행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인식하거나 법을 만들 때나 다 있지 않을 때만 안 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장난쳐갖고 있지 않다고 대법관이 인정할 때는 이렇게 그 인정할 때를 같이 씌워놓고 아까 말한 대로 인정된다 막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지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정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문이 왜 들어갔는가에 대한 논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않을 때는 무조건 해야 돼 있다. 응? 심리 불속행 않을 때. 그럼 이거는 있으면 꼭 써라 이거 이유를 신고를 하면 안 된다. 자. 명령 규칙 등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된 여부가 재판이 전제가 되는 경우까지 심리불속행 판결이 대상이 된다는 취지라면 이는 명령 규칙 등의 위반된 경우나 최종 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한 헌법 제107조 2항에 위반된다. 자, 이 부분 그냥 올려보세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이제 제5호에는요, 5호가 이것도 아주 그 입법부와 사법부가 따라서 무한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중대한 법령 위반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요게 이제 타협을 해서 3개월 사이에 고쳐진 겁니다. 근데 중대한 법령 위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한테 손해나게 하는 건 다 중대한 법령 위반이잖아요. 이걸 누가 판단합니까? 아무도 판단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대법관이 중대하다 하면 중대한 거고 아니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연령, 비연령식으로 해갖고 이걸 근거로 해서 없다고 그러는 게 있어도 안 중대하다는 묶어질 거는 80%가 안 중대하다. 의미가 모함으로 이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된다. 맞죠? 이 말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명확성의 원칙이 위배되면요 위헌이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심판 대상 법률 조항이 이를 사실상 재판 선고권을 박탈하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서 재판 선고권을 침해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청구인을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이분들 말이 맞지 않습니까? 어? 이유 없이 기업 당하는 사람 돈 내고 변호사까지 설명하고 이렇게 당하면 당연히 이거 맞죠? 그 다음에 더 올려보세요. 더. 자, 여기서 이걸 그대로 베꼈은 건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이 자, 보세요. 방해 사건에서 청구인은 판단 못할 재심 사유로 주장하였으나 방해법원,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 소송이 심리분석 행사일에 해당한다고 봐.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냐고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위탁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래도 된다. 이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 편들고 면죄부 주고 그래. 응? 니들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게 헌법재판소입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김종대, 노경준, 이정미 이 부분이 이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2호 부분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다수 의견과들의 재판 전제성 인정에서 권한나가 판단해. 이거는 뭐냐면요. 50 때 그 상고 허가제 당시에도 권리상고, 허가상고로 나눠놓고 권리상고는 조금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법 조항에. 1호가 2호가 그거예요. 헌법 위반. 당연하죠. 헌법 위반을 했으면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50대 엉터리법을 만들면서도 요거는 이유를 써라고 강제로 나눴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2호까지 포함해갖고 대법관 1만 빼라를 했어. 이걸요. 이 법이 그런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법을 아까 말한 대로 인정됨으로 해놓고 거기다 쭉 갖다 다 합쳐놨습니다. 백화점처럼.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걸 불과 3조로만 해요. 축조심리도 안 하고 그냥 동네골에 통곡듯이 그냥 일부 국회의원들하고 대부분 짜고 이런 정말 엉터리 같은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 가진 자들의 편의에 너무나 부합하는 법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계속 뭐 상고제도를 개선한다고 세미나하고 막 이렇습니다. 안 고쳐요. 한다고 하면서 왜 안 고쳐요? 이거만큼 회피한 법이 없거든요. 지맘대로 하는 거 뭐하러 고쳐. 그래서 이분들은 그렇게 쓴 거예요. 이것이 상고 허가제 당시에도 이건 권리상고를 해도 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도 재판이 전제성 인정해서 당연히 권한 판단을 해야지. 이것도 안 하면 말이 되느냐? 요 말씀을 써놓은 거고요. 다음에 또 하도록 자, 대법원 판결은 심리 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것이기 때문에 상고의 당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이유 없다고 거짓말을 써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건 못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상고의 당고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신고이면 그냥 기각이고 소송 요건을 안 갖췄다. 이러니까 판단을 없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이유 없다고 그러고 판결이라고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송대원 가물어내라고 하고 자기를 판결 썼다고 거짓말하고 기록을 다 읽어봤다고 또 그냥 안 읽어봤다고 할 수 없으니까 기록을 다 읽어봤다고 하나도 안 읽어봤어요. 지금은요 신불 사건은 합의도 안 해요. 합의도 안 합니다. 그것이 현직 부장판사가 세미나에서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합의도 안 해요. 이래놓고 사형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허위공문서 쓰고 일치는 무슨 일치인가 무슨 상의를 해야지 되잖아요. 이것이 대한민국인가. 법치주의 파괴 현장이 대법원에 있고 헌법재판소에 그래서 아무런 판단이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대법원 판결에는 재심의 사유가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돈을 또 2배를 또 받았으니까. 자, 또 볼래? 그래서 이 특례법 4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을 판단해요. 그 효력이 상실되면 위헌결정이 나온다면 상고의 당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이 대법원 판결을 정당화하는 법률조항이 그 4조 1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가 발생한다. 결국 당해 사건의 법원으로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위헌결정이 나오면 재심된다 이겁니다. 엉터리 법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 분의 의견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5명이 대법원 편들어서 막무가내로 아까처럼 괜찮다. 거기에 무슨 이유는 있어요? 이유를 안 썼으니까 거기는 재심 청구도 안 돼. 그럼 니들 뭐 하는 거야? 니들 대법관이야? 세상에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또 올릴까요? 더 올려. 자, 이 다음에 이 조대원 재판관 이 부분은 더 확실하게 이것이 위헌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자,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이게 지금 그 조문을 이제 앞에 그대로 했던 인사, 가사, 행정, 소송, 상고 사건의 상고 이후에 특례법 4조 1항 1호 내지 6호입니다. 6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냐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례법 4조 1항 1호 내지 6호에 규정된 사유를 상고 이유로 주장하면 심리 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봐갖고 썼는데요. 지금 이분도 쓰면서 이 인정되는 조문을 그냥 벗겨놓고 이것이 얼마나 독소조항인가는 생각이 없이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평하지 아니하는 대로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원래 법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고 이분도 그 법을 만들 때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현직에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막연히 포함하지 아니한 때는 이렇게 해서 아니하는 대로 원래 대법원이 그렇게 한다고 할 때 국회에서 이인재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법률 안에 제한 이유에다가 아니할 때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 인정되는 말이 없어요. 그걸 법안에만 싹 집어넣고서는 장난질을 친 겁니다. 그 30년 동안 국민들을 속여온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 인정되는 것을 이 조전 대법관은 때로 그냥 인정을 하셔갖고 이래서 이 주장을 156호 상고사를 주장하면 신고하면 안 된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원심 판결이 적용한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상고 이유로 주장하였음에도 이거를 판단을 안 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게 위로 올려보세요. 잠깐 아니 천천히 중요하니까. 상고인이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상고 이유를 제출할 경우에도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심리를 속행을 하지 않냐고 올려보세요.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심리불속행 판결을 하는 것은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2호를 위헌적으로 해석 적용해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이 청구인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분은 이 말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또 계속 읽어볼게요.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대상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배제시키는 규정인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자체가 아니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근거 법률인 특례법 제4조 1항 본문 아까 말한 인정되는 부분이 그것이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이라고 하면 상당하다.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재심 대상인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근거 법률이므로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위헌이라고 결정이 되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근거가 없어지니까 못하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의해서 재심 대상인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허용되어야 한다. 거기서 위헌하면 재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뿐만 아니라 심리불속행이 근거가 없어진 이상 재심 대상 사건에 대한 심리를 속행하기 위하여 재심 청구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의고 삐뚤어진 법률을 올바른 해석한 거지.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제정신 있는 헌법재판관이라면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의견이 갈라지면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다수의 여러분들 같은 분을 모셔다 놓고 방청객으로 아니면 발제자로 나와서 토론하게 하고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 말고 그 부분이 공개적으로 많은 보도에 되고 언론에 중계돼야 돼요. 그래야 되면 거짓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빤한 얘기를 갖다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안 합니다. 그래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써야 아까처럼 그렇게 써도 괜찮다. 이 제정신입니까, 사람들이?
따라서 특례법 제4호 재량 부문의 이혼 여부는 재신 대상의 심리부적인 기각 판결에 대한 재신 사유임과 동시에 인용 사유라고 봐야 하고 재신 재판이 전자로 인정된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또 아까 같은 그런 결정에 대해서 위헌대성을 했는데요.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한 줄짜리로 전제성이 없다. 이게 써버렸습니다. 아까처럼 한 줄씩. 그냥 왜 전제성이 없는지 아까 같이 그런 변명도 늘어놓지도 않고 그냥 전제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암호 같은 말을 써놓고 아무도 이해 못하는 말을 전제성이 없다. 이렇게 빨강 써놓고 계약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논리가 없어요. 법률 논리가 없습니다. 지키는 사람만 억울합니다. 지키는 사람만 자치당합니다. 이것의 근본 뿌리가 이 심리불속행위에 인정된 경우라고 만들어 놓고 장난질을 시킵니다. 더 웃기는 장면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쭉 연결되니까 쭉 이거 올려주세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은 끝내고 원래 세 번째 그 팔입니다.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건너뛰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가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렸나. 그리고 또 이런 모임을 또 갖고 이 법이 개정되고 위헌결정이 날 때까지 투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계속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가진 자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능을 만들어놨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놨어. 그런데 대법관이나 고위법관 출신들을 변호인으로 대리인으로 수임하지 않으면 심리 부족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송 사건을 1심에서 의뢰를 할 때 예를 들어 1억이 넘어가는 사건은 본인한테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지면 그러면 그 경우에는 대법원에 갈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뢰인들이 압니다. 1억이 넘어가면 대법원까지 간다. 그런데 로스쿨 나와갖고 경력도 없는 현직 경험 없는 사람 변호사 선임했다가는 대법원에 가서 무조건 심리부족행위 맞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선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1년에 로스쿨 졸업생이 1750명을 변호사로 대량으로 쏟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갈 데가 없어요. 그 중에 한 10% 정도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대형 로펌에 취직이 돼서 고액 연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법관이 됩니다. 법사가 됩니다. 근데 나머지 90%는 갈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착취당합니다. 노동에서. 그리고 장롱 면허가 돼요. 이 사람들이 로스쿨 졸업하려면요 미니멈 라면만 먹고 살아도 3년 동안 1억 들어가. 근데 3년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해봤자 삼성그룹 처분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정의감이 생기겠어요? 우선 목공은 토지청인데 그러니까 전전긍긍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판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말이 좀 곤란한데요. 자, 이 소송 촉진등의 방법이 아까 상고 허가제 법이거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보세요. 이 81년 2월 29일 제정된 거. 이게 그 국가부 입법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국회를 강제 해산하고 군사정권이 국가부 입법회의 만들어서 판사들하고 짜고 이 법을 1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2월 말에 개헌 해제됐다고 1월 19일 하고서 3월 6일 날 시행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법을 가지고 최대한 악용을 해서 90년도까지 90%를 상고 돌아가요. 자, 위로 또 밑으로 내려. 자, 아까 그 권리상고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데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법률 위반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 이 지금 1호 2호는 권리상고를 해서 판단이 이유를 쓰게 되어 있어요. 다만 여기서 3호에 여기 밑에 3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법원이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상당하다고 여기에 인정입니다. 대법원이 실은 남자가 인정한 때는 상고를 기각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뭐 이래거나 저래거나 상고를 인정하면 하게 돼 있고, 이게 이제 권리상고인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특례법의 그 1호에서 2호가 이걸 써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도 헌법상의 주장을 해도 대법관이 인정 안 하면 그만입니다. 이런 식의 엉망진창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 법도 국내 기본권을 박탈한다고 해서 폐지된 건데, 이 새로 94년도에 만들면서 이거마저도 대법관 니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30년 동안 합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올려볼까요? 밑으로. 다시 그 다음. 자, 이게요, 그, 아까 말씀드린 94년도 7월 12일 날, 이게 그, 법사위에서 아까 이 축조심의 안 하고 했던 이 회의로 하고 나서 7월 14일 날 본회의 회부돼가지고 다음날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그 다음 페이지 쓰는 거. 그냥 쭉 올려보세요. 밑으로. 그 다시 거꾸로 해요. 거꾸로. 처음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올려보세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게 하여튼 이 법을 만들 때 이 논의의 전부입니다.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자, 천천히 하나씩 올려보세요. 빨간색 나올 때까지. 그래 된다. 이게 지금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때 그 제한 이유를 주요 내용 이것을 이인재 나중에 대통령 헌법까지 했던 이인재 소위위원장이 발표를 합니다. 자, 제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 3월 15일 대법원에서는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법원 조직법 등 6건의 법률에 관한 개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해서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에 하고 4월 21일 날 제167회 법사위원회에서 사법제도 개혁 관련 법률안 기초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우리 이제 이때 민재 의원이 그분도 판사하다가 변호사였는데 위원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만있어 그만. 여기서 이제 그때 대한변호사협회 그 의견을 들었고, 그리고 특례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7월 6일에 공청회했다고 그랬죠. 하나하나 공청회. 법사위원 6명 바뀌자마자 테크크난 잡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청회를 합시다 한 겁니다. 이렇게 공청회를 개최해가지고 그 후에 뭐라고 했냐면 사회에 걸쳐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사회에 걸쳐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가 사회에 걸쳐 진지하게 작당을 했습니다. 이 법률안을 최초로 보낸 안을 자꾸 뜯어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7월 1일 날 공청회 때 그 당시 법원행정처의 한상욱 기획조정국장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내용하고요. 이 7월 12일 날 했던, 불과 12일 사이에 했던 이때의 법안 내용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공청회는 무효인 거예요. 공청회 때 했던 내용이 전혀 달라진 채로 여기 올라가죠. 그러니까 사회에 걸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한 게 아니라 사회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할 건가, 어떻게 하면 대법원의 최대한의 재량권을 줘서 재판을 치게 할 건가, 이거 논의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4번 했다고. 그래서 제가 국회에다가 이 4번에 걸친 소외의 기록 달라. 그래서 정부공개 청구를 했더니 국회에서 뭐라고 그랬죠? 없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4월 15일을 보냈다는 이 대법원의 입법 제안서 이 부분도 제가 국회에다 다 공보 공개 청구했는데 없다고 그랬어요. 대법원에도 또 공개 청구를 하니까 거기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기본권을 갖다가 수십 년 동안 침범하는 그 자료를 읽어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걸 헌법재판소법에 사실조회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주니까 대법원하고 이런데 다 저 문서 내놓으라고 그래라. 안 주니까 이것이 공동입니다. 아니 이들 국민들 이까지 것들 그냥 해소 당하면 그냥 말지 뭔 말이 많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 올려보세요. 더 올려보세요. 빨간 줄 나오는 거. 자, 여기서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고위에 관한 주장이 법령 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때라고 되지 말라는 때.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안 했지요. 없으면 그 사유를 없으면 심리 부족해 한다는 거죠. 있으면 뭡니까? 한다는 거예요. 이유 쓴다고. 반드시 한다고 최종령 대법원장이 맹세했습니다. 여기 맹세하는 거 나옵니다. 이래놓고 지금 30년, 아니 20년쯤 지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게 인정되는. 이 인정되는 표현을 어느 엉터리왕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심리부속행 그 판결은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10년 이후에 슬금슬금 인정되는 나와갖고 이유 없다는 말도 딱 껴놓고 쓰고 이래서 마치 자기들이 기록 다 본 것처럼 거짓말 써놓고 국민들 속이고 지금 무려 80% 그 10,000건이면 8,000건을 보지도 않는 거예요. 하기도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얼른 자, 이걸 올려보세요. 지금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없어서 워낙 많기 때문에 하여튼 잠깐 이렇게 자 법원 행정처장에서는 우리 정기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맹세를 했어요. 맹세하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드시 쓴다. 이래놓고 법을 통과하니까 올바리. 자, 또 올려보세요. 또 밑으로. 이쪽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자,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인지. 심의부속행 사유로 인해서 상고 기각되는 경우에도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데서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한 후 그 대항력으로 결정한다. 안 봅니다. 변호일치라고 거짓말만 써놓은 거예요. 아무도 안 봐요. 이래놓고서는 이 법률 만들 때는 3인이 무조건 열심히 전부 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국회에 가서 거짓말. 이래놓고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 자,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국회의원들이 걱정이 되니까 이 사람들 법원 행정처장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진술을 속기록에 기재해서 입법 취지를 명백해자 이렇게 있어요. 그게 써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래만 해야 되죠.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더 웃기는 코미디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서 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거기 그 94년도 통과시켰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009년 11월 1일 날 또 장난을 쳤습니다. 모장난 쳤나 자, 이 사조를요, 아까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인정되는 때에는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요, 인정화면으로 수동태에서 능동태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이 조문을 근거로서 아까 말한 대로 60%, 80%를 우리자 지금 앞다가니까. 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어디다가 이렇게 껴놓어서 하냐면, 한글화 한다고 할 때 대대적으로 법령 한글화 한다고 법제사하고 법문부에서 나이를 쳐갖고 법에다 씌워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글화 한다고 하면서 인정되는 때에는 인정하면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부하고 거기다가 사실대로를 했습니다. 인정되는 때는 하고 인정하면 뭐가 다르냐? 왜 니들 능동태를 바꿔놨냐? 대답이 없는 거죠. 자, 근데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들으시면 돼요. 자, 여기가 원래 때로 돼 있었습니다. 94년 법에는. 요거를 경우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거만 딸랑 붙여놓으면 들킬까봐. 네. 그래서 많이 고치는 것처럼 해가지고 신구정을 대표보면 막 잔뜩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코미디입니다. 여기 2항은 있지 않습니까? 안 고쳤어요. 이게 인정화면으로 고치면 이것도 인정되는 경우를 인정화면으로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응? 얘네들이 또 이걸 너무 막 인정화면으로 이쪽 저쪽 다 고쳐놓으면 들키니까 요거는 인정화면으로 고쳐놓고 요건 내버려 놔뒀어요. 더 말도 안 되는 짓은 요 때는 그냥 놔뒀어요. 요 때는 그냥 놔뒀어요. 요거만 경우를 해갖고 싹 문대가지고 있잖아요. 문대가지고서는 마치 뭐 대단한 뭐 한글 한다고? 이게 한글 합니까? 사기지? 이거는 안 고칩니까? 이 부분을 사실주의하자고 헌법재판소에서 말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법입니다. 이걸 있잖아요. 법무부, 법제처가 다 짜고 대법원 편들어서 이 따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이게 뭐라 한다는 왜 이렇게 법을 바꿨는지 설명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지막입니다. 쭉 해서 입법 다 설명하고 쭉 올려요. 자, 이제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를 왜 조금만 제목 나오게. 자,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있잖아요. 이걸 지금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요. 그 국가법령 거기에 가서 검색해 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개정 이유가 뭐냐면 법치국가에서는 법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알아야 된다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었으며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고 한글화했다는 거예요. 아까 때를 경으로 바꿔놓은 게 그게 한글로 바꿔놓은 건데 그게 한글화입니까? 국민을 대대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거 만들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아니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틀렸으면 밑에 것도 고쳐야 되잖아요. 그거는 안 고쳤습니다. 밑에 건 문법이 안 맞고 위에 건 문법이 맞습니까? 그리고 밑에 때는 왜 안 맞았어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인정화면으로 해놓고 그 이후에 2009년 이후에는요 그냥 신문비를 마음대로 올려놓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조건대로 거기 잡힙니다. 이렇게 하고 아까 조대현 헌법재판관이나 이런 분들 의견을 묵살되고 그렇게 해갖고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뜯어고치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뭐 상고되고 개선한다고 세미나하고 어쩌고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변호인이나 서울변호사에서도 하는 척만 합니다. 그러고서 안 해요. 재작년에도 세미나를 했고 작년 1월달에도 또 세미나 하고 했으면 토론을 합니다. 그냥 하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혹시 부족하더라도 잘 이해를 해주셔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아니면 전 세계에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한편없는 나라고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이요. 10분 전에 배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10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궁금하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문현식 변호사님한테 직접 전화 또는 이메일에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 어렵게 마련한 그 세미나 아닌데 저처럼 또 우리 대한 변호사 협회장을 지내신 하창훈 협회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사진을 좀 몇 컷 찍겠습니다. 우리 주제 발표하신 문현식 변호사님하고 하창훈 협회장님하고 이렇게 몇 분씩 이렇게 같이 그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 분 가운데 서주시고 많이 두분 끄고 뒤에 불좀 끄고 사진 촬영을 좀 박 교수님 와 보시죠. 박 교수님 여기 사진 촬영입니다. 자, 한 세 분씩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아니, 다 끝내야 돼. 자, 그럼 사진 찍어주세요. 이마가 왜 그러지? 좀 앞으로 오세요. 그렇지, 됐어요. 제가 나눠드린 명함에 주소가 있으니까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이것을 연락하시면 지금 말씀드린 자료 보내드릴게요. 자, 이거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친구들 나옵시다. 네. 방송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아직 한번 찍어드릴까? 네, 여기 문형식 변호사님이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이 사의를 보셨어요. 여기까지만. 예예. 방송 끌게요. 예. 예, 저기 이상. 여기 선생님이 누구셨어요?